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주는 여자 예담쌤입니다. 오늘은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의 내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외과 의사로 자율신경 연구의 1인자이면서 수많은 프로 운동선수와 예술 문화인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자율신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의사 중에는 자율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으로 예를 들면 자는 동안 호흡을 조절하고 더우면 땀을 배출하여서 체온을 내리고 추우면 닭살을 돋게 하여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눈이 부시면 눈을 감게 되고 뜨거운 것을 만지면 손을 떼는 이런 행동들을 자율신경이 조절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별로 의식하지 않는 중에도 우리 몸에서 수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뻗어있는 모든 혈관을 조절하고 지구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인 이 혈관은 우리 몸의 건강 유지를 위해 아주 중요한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이 혈액의 흐름이 떨어지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저하되지만 이와 반대로 혈류가 원활하게 되면 질 좋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흐르면서 모든 내장 기관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전해져서 몸이 아주 건강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교감신경은 엑스레이더 역할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둘의 균형이 안정되게 잘 돌아가야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해주고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무심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남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듣고 나면 교감신경이 높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말하는 것과 자율신경은 서로 이어져 있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에 따라 말투가 바뀌고 그 반대로 말투에 따라서 자율신경의 균형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둘은 서로 고리처럼 이어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자의 주장에 많은 공감을 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모두들 잘 웃으시고 성품은 느긋하시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들의 자율신경이 잘 다스려지면서 그에 따른 혈액순환도 잘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건강에 도움되는 말하기 방법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천히 말하기. 저도 말이 빠른 편이라 익혀야 하는 방법인데요. 책의 내용을 보면 천천히 말해서 호흡이 깊어지면 질 좋은 혈액이 몸속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어 뇌와 근육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어 머리와 몸이 맑아지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빨리 말하면 호흡이 깊어지지 못하고 얕고 빠른 호흡은 교감신경의 작용을 상승시킨다. 게다가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부교감신경까지 낮춰버리고 만다. 정리를 해보면 말을 빨리 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나빠져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자신과 상대방의 부교감 신경까지 낮춰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말하기.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등을 꼿꼿이 세운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걸을 때는 물론이고 책상 앞에 앉아 일할 때나 식사 중에도 자신의 등이 꼿꼿이 펴져 있는지 의식할 필요가 있다. 등 꼿꼿이 세워야겠어요. 등을 바로 세우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기도가 곧게 펴져서 호흡도 저절로 깊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웃는 얼굴로 말하기. 마음이 초조할 때, 극도의 압박감을 느낄 때 실천하길 권하는 방법이다. 웃는 얼굴로 말하면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잡힌다. 다양한 표정을 지었을 때 자율신경의 상태를 측정, 비교하는 실험을 했더니 미소를 지을 때 부교감 신경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입꼬리만 올리는 억지 미소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화를 내면 부교감 신경이 급격히 내려간다. 혈액도 끈적끈적해져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번째, 억양을 넣어서 말하기. 단조로운 말투보다 억양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만약 상대가 불같이 화를 낸다면 정말로 면목 없습니다 하고 조금 과장된 느낌이 들 정도로 억양을 넣어서 말해보자. 현재의 화제를 일단락 짓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억양을 넣어서 말해보자. 말투가 바뀌면 분위기도 전환된다. 다섯 번째, 1대2 호흡법으로 말하기. 이 1대2 호흡법이라는 것은 들이쉴 때보다 내쉴 때는 2배로 길게 내쉬라는 건데요. 책의 내용을 보면 숨을 내뱉을 때는 최대한 천천히 길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목 부분에 있는 압력 수용체가 반응해서 부교감 신경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말을 내뱉을 때는 최대한 톤을 낮추자. 톤을 낮추면 턱이 내려가면서 자신의 발끝이 보이게 된다. 인생이 걸린 중요한 승부를 펼칠 때는 1대2 호흡법을 유지하면서 낮은 톤으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자율신경이 바로 잡혀서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긍정적으로 말하기. 우리는 자주 후회와 원망, 질투심에 사로잡히곤 한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율신경이 크게 흐트러진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만을 털어놓는 행동이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불만을 공유하면 컨디션도 무너지기 쉬운 최악의 상태가 된다. 자율신경을 바로잡으려면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불행이 닥쳤을 때도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어.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하고 받아들이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 분노와 불안, 긴장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투를 쓰면 부교감 신경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말투를 쓰게 된다. 우울할 때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이다. 일곱 번째는 상대방의 예상을 깨뜨리기. 기분이 상하거나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말투를 쓸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상대방의 예상을 깨뜨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아내가 왜 옷을 벗어놓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해? 빨리 치우세요. 하고 따졌을 때 아내는 화가 나서 자율신경이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갑자기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도 자율신경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알았어.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해? 하고 뚱하게 대답하면 서로 더욱 기분이 상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점점 더 흐트러진다. 이렇게 되면 사소한 일이 불씨가 되어 큰 싸움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하지만 만약 이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혹은 오케이 등으로 조금 장난스러운 말투를 섞어 대답하면 상대방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기 때문에 순간 말문이 막힐 것이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을 때 조금씩 화가 가라앉는다. 8번째, 먼저 칭찬하기. 원래 화내는 것의 목적은 상대방이 반성하게 만드는 데 있다. 상대가 정말 반성하게 만들려면 호통을 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갑자기 호통을 치면 상대방은 순간 당황하고 긴장해서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먼저 상대방이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게 한 뒤 잘못을 지적해야 상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하고 제대로 반성할 수 있다. 9번째, 쓸데없는 상상하지 않기.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 할수록 몸이 굳고 볼이 새빨개지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괜한 상상을 하는 바람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 점점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싫어할지도 몰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배려와 괜한 상상은 완전히 다르다. 혼자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거나 엉뚱한 말 실수를 자주 한다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괜한 상상을 하지 말자라고 속으로 다짐해보자.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안정을 찾아 말로 인한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마지막 10번째. 먼저 말하지 않기. 저자의 경우도 굉장히 수다쟁이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수다쟁이여서 안 해도 될 말까지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위기에 취해 내가 먼저 시답잖은 이야기를 꺼내고 흐름이 좀 이상해진다고 느끼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더 열심히 떠드는 식의 나쁜 패턴을 반복해왔다. 그래서 나는 먼저 말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세웠다. 지금은 주위 상황을 유심히 살펴서 내가 설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답하는 스타일이다. 그래도 회의를 하다 보면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지만 말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다가 아, 그렇구나. 괜한 소리를 꺼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며 안심한 적이 수없이 많다. 먼저 말하지 않기라는 규칙을 지키면 상대방이 알아서 좋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방이 리액션을 원할 때 그렇군요 하고 가볍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만 대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수 없이 적절한 말투를 사용하게 된다. 의외로 주부들 중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마도 집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서 그런 병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10가지를 생활에서 실천하셔서 자율신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말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